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오늘 저녁에 드디어 만납니다. 대선이 끝난 후 19일 만인데요. 그동안 첨예했던 갈등의 이슈들이 풀릴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만날 분은 과거 이명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에 배석했던 분이에요. 오늘도 배석자가 있잖아요. 2명. 바로 그 2명 중에 1명 역할을 과거에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죠. 임태희 고문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임태희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예, 오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저녁 회동을 합니다. 사실은 네네. 취임 전에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마당이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다고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두 분 다 민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따른 거죠. 예,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민심이 예. 만나야 한다. 이걸 두 사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집무실 문제라든지 뭐 인사권 문제라든지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다 합의가 돼서 만나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합의가 돼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현 대통령님하고 또 차기 이제 대통령 예정자가 만나는데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실무적인 그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결단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로 이 두 분 간의 회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합의가 아마 두 분이 만나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런 경우에서 큰 틀에서 그거는 뭐 도와드리겠다든가 뭐 그거는 현실이 이러니 내가 여기서 직접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현실이 이러니 그런 부분은 유연성을 좀 발휘해달라든가 막 이런 식의 저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리라고 봐요. 아니 배석을 해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이 만나야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란 게 실제로 많습니까? 지금 이제 실무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분의 이제 생각을 뭐 예를 들어서 읽고 혹은 정확하게 의중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심부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칫 이제 그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해서 그것이 전체 본질을 좀 이렇게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내가 상대방을 이기든가 뭐 더 많이 뭘 확보하든가 하는 생각보다는 두 분 만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 바로 이제 모시는 분들께 상대방의 입장을 좀 충분히 전달을 해서 또 이렇게 소통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있었으면 벌써 될 수 있었던 지금 환경이죠.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정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김 선생님도 가령 지금 하시는 거를 누구하고 가령 인수인계한다. 그러면은 매뉴얼로 다 적을 수 없는 그런 사실 사항들이 있잖아요. 묘한 게 있죠. 이거 글로 풀기가 애매한 1, 2, 3, 4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분명히. 특히 뭐 이 주요 인물이라든가 가령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나 글로 적을 수 없는 그런 인수인계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항들을 사실은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 이 당선인과 대통령과의 회동을 보면 배석자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없었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배석자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약간 좀 껄끄러운 사이거나 좀 어색한 사이 이럴 때 보통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예. 그러고 이제 정말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제 책임자이시고 책임자가 될 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한 만남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배석자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증인이 돼주는 것도 저는 뭐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배석자 없이 사실은 나눠야 될 말씀도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예. 그러면 지금 배석자
배석자가 이번에 시작할 때는 들어갑니다만 중간에 배석자가 자연스럽게 빠지고 두 분만의 독대 자리, 1대1 회동 자리가 잠깐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기록에 남기지 않을 좀 이렇게 묘한 것들에 대한 인수인계, 설명, 혹은 담판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 두 분의 스타일을 제가 100% 모르지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그런 사항들이 늘 있어요. 담판을 지어야 되는, 지도자들끼리 담판 지어야 되는 것들. 담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어쨌든 두 분 간에 양해를 하거나 두 분 간에 말씀을 서로 나눠서 그 상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굉장히 소중한 또 이 경험이나 그 앞으로 직무를 해나가는 데 필요한 뭐 그런 그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1대1 독대 자리가 있을 것 같고 있어야 한다. 임 고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슈가 몇 가지 있었죠. 그중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 이거는 어떤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든 이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 거고 또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윤 당선자의 그 입장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는 거는 실무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사실은 이 경험자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이 실무자들한테만 그 너무 의존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이 있더라. 저는 그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안보와 또 이 여러 가지 보안과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경호와 관련된 그 시스템이 그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실무적으로도 얘기는 나눴겠지만 실무적으로 나눈 얘기를 당선자께서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래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한을 정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우려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 뭐 이렇다 저렇다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두 분이 이 집무실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 보면 뭔가 실마리 정도는 오늘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합의의 실마리?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럼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하든가. 실무적으로 요거는 뭐 더 긴밀하게 이렇게 그 좀 점검을 하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든가. 저는 그러한 아주 정말 이 한치의 이 빈틈도 생기지 않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전이 되도록 하는 저는 좋은 아마 의견들이 충분히 서로 교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든 직간접적 당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 복권을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추어서 저는 두 분 사이에 모종의 말씀은 충분히 나눠야 된다. 또 나눌 수 있다고 이건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적극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의견도 인터뷰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이 MB 사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여당 의견과 달리 사면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 사면은 물론 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테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또 다른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떤 사법적 판단을 이제 정말 이 대통령께서 이 고도의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그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아마 상당한 고민과 저는 결심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거는 뭐 압박도 아니고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만 오늘 사면 결정이 나올 걸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그렇게. 그 대통령 당선인 회동의 경험자로서 두 분에게 마지막 좀 조언을 한다면 두 분이 딱 앞에 있다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네. 이제 대통령을 맡으시는 대통령님께서는 또 뭐 예정자도 마찬가지죠. 다음 차기 대통령께서는 예. 누구나 다 국정을 정말 잘 이끌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적인 목표 속에서 좀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이런 내용들은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하시고 이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도 서로 좀 도와주면 정말 국정 운영에 이거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국정 운영이 잘 인수인계 되는 그런 좋은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엔 두 분이 뭐 어떻게 보면 각별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좋은 전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셔야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임태희 당선인 상임고문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특검법,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에 관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냈죠. 예. 검수완박, 이른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남아있는 것도 다 배제해버리는 그 법안도 네. 대통령 임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결정을 된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열린 자세를 좀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좀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제 이 양측의 의견이 좀 많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검찰에 대해서 검찰 공화국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검찰의 어떤 전횡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엄격한 또 법치를 세우는 그런 검찰로서의 역할은 또 국민들도 기대를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억지로 이빨을 빼서 이빨 빠진 검찰이 되는 거 찬성하는 국민 없습니다. 억지로 이빨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검수완박은? 그렇게 인식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의 어떤 기능상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동안의 이 검찰의 어떤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그런 평가, 이런 걸 종합해서 저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 이제 한번 정해놓으면 이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절충점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이런 선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슈입니다. 이 검수완박을 만약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역풍도 불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굉장한 사실은 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평가했던 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민주주의를 이 민주주의가 마치 다수결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이 심자랑하는 정치를 저는 국민들은 혐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민주당도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임태희 고문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임태희 고문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